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엄청 빠졌다가 오늘 또 사실 고용 지표가 또 나쁘게 나오면서 다시 나스닥이 그만큼 떨어져 만큼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해석은 둘째더라도 지금 금리의 기억자만 나와도 시장이 너무 크게 반응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거시경제 오픈 채팅방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참여 방법 나와 있으니까 설명란에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비용 같은 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원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이 뭐 실수할 뿐은 아닌데 그냥 금리 인상이 약간 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꼭 그 정책 금리 말고 주로 이야기한 건 시장 금리, 즉 장기 금리였는데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 뭐 금리 인상을 뭐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주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럼 뭐 다 기억을 하실 건데 일단 옐런이 뭐 그렇게 그 예상을 못하고 그냥 실언을 했다 보긴 좀 어려운 사람이고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뭐 그 연준 의장이었던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연준 의장 이전에도 클린턴 정부에서 또 이제 정책 자문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전에도 연준에 있다가 클린턴 백악관에 갔다가 다시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로 있다가 이제 벤 버냉키 시절에는 이제 부의장을 쓰면서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통화 정책의 변화를 거의 다 겪은 사람이고 주도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2007년부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얘기가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연준 인사 중에서 눈에 띄게 이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 시장을 제대로 좀 읽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뭐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시장을 못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2007년 9월 달에 FOMC 회의록에 보면은 옐런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그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되면 이 서브프라임 버블 때문에 붕괴가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감소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걱정이다. 예. 그게 9월이면 거의 딱 1년 전쯤이기도 했고, 근데 3월 달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베어 스탠싱이 무너지면서 사실상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장에 깔리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다가 이제 무너졌던 게 있었는데, 실제 무너지고 나니까 옐런은 이제 회복이 굉장히 느려질 것이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경제에 대해서 전망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총정리를 해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얼마나 잘 맞췄는지, 그 중에 가장 적중도가 높은 게 자넷 옐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론 뭐 그때부터 나이는 좀 드셨지만 그냥 실현할 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반응을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발을 좀 빼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재무장관이니까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이지 내가 조언할 것도 예측할 것도 아니다 해서 한 발 빼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계산되지 않았던 발언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그 1996년에 그 전에 뭐 있었던 일들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물가 인상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앨런 그리스펀이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넷 옐런 하면 이제 노동경제학자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고용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금리 올리는 거를 조금 좀 반대하는 의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안에서는 뭐 회의가 많지만 일단 결론 나면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가는데 거기서도 꽤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실제 이제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그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하려는 거, 그리고 또 연준이 말하는 고용 중심 이런 것들의 거의 설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는 뭐
사실 따로 좀 찍어야 될 줄은 조금 길긴 한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미국 성장률이 8% 정도까지도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다 말하는 것도 조금 웃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무장관이니까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크게 계획을 했으니까 이걸 통과시켜야 되는, 지금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겠다 뭐 이런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얘기를 저는 재무장관 입장에서 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이거는 따로 한 뭐 10분짜리 따로 해서 한번 찍도록 하고,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 자넷 옐런이든 파월이든 간에 어쨌든 금리를 건드릴 만한 이제 위로겠죠. 금리가 올라갈 만한 얘기를 하면 뭐 긴축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만 하면 시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게 뭐 2월부터 3월까지 우리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라고 하면, 사실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가 딱 한 2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30년인가요? 1994년이면 지금보다 이제 30년인가 20년이네. 이런 한수에서 잘 안 돼가지고. 자, 아무튼 1994년 상황이 지금 2021년하고 상황이 좀 굉장히 좀 비슷한데, 문제는 그때 연준이 크게 실수를 했다는 거고, 시장이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 주가 급락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지만 그 기폭제는 무조건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연준이 실수하는 건 굉장히 그 대가가 크다. 그래서 시장이 충분히 걱정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하고 얼마나 비슷했는지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죠. 자, 94년입니다. 94년 이전에는 그 유명한 19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주택 대부조합이 1990년 초반에 이제 많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연준이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응이 시작하는데, 그때 금리가 뭐 옛날이긴 하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죠. 거의 9% 정도. 이거는 장기금리 아니고 실제 정책금리다. 이제 9%까지 갔던 게 89년에서 딱 94년 정도. 그럼 여기까지 내렸으니까 보면 90년 초반까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9%에서 3%대로 급전락합니다. 빠르게 낮추죠. 그렇게 했더니 경제가 빠르게 돌아옵니다. 쭉 빠졌던 게 다시 돌아오다가 다시 93년 넘어가면서 다시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사실 지금하고도 여기까지도 비슷하죠. 지금은 이때보다 조금 더한 것 같아요. 이때는 91년에 이때 대부조합이 터져가지고 회복이 되다가 정체되다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말 그대로 V자 모양이고, 금리 물론 코로나 터지기 전에 2%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낮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로로 붙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내려온 폭은 그때가 더 크다 하더라도 일단 내릴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내렸다. 그랬더니 경제가 회복되더라. 여기까지 일단 똑같습니다. 일단 똑같고, 당연히 주식시장은 불을 뿜죠. 일단 뭐 금리 낮아지는 것만큼 이제 주식시장 전체에 그 효과적인 게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불을 뿜었고요. 그러면 이제 연준이 뭐 주가 올리려고 금리를 낮춘 건 아닐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지금도 얘기하는 게 실업률과 그리고 물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 상황이었나? 라고 보면 이 파란색이 실업률인데, 물론 정점을 찍고 내려오곤 있었는데 제법 높았어요. 6.5를 조금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내려가야, 그때만 해도 물론 지금보다 조금 높게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는 한 5% 정도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물가가 지금도 아니고 당신데도 2.5% 수준에서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물가는 이 빨간색 이쪽이거든요. 3%를 잘 안 넘어가요. 재밌지 않습니까? 금리를 9%에서 3%까지 3분의 1 토막을 냈고, 주가가 날아가고 GDP 성장률이 V자모습을 보이는데, 실업률도 심지어 내려오고 있는데 물가가 안정돼 있다. 그것도 지금처럼 뭐 저성장 디플레이션 환경이 아니라 90년대 초 80년대 후반입니다.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당연히 금리를 안 될 텐데,
93년 좀 지나가고 93년이 슬슬 지나가고 94년이 다가오니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또 열립니다. 1994년이 되면 GDP 성장률이 4%를 찍을 것이고 물가는 뭐 지금 이 정도지만 훨씬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IMF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유 이거는 또 나와버렸네. 그러면서 재밌는 게 올해 2월과 3월하고 똑같은 게 뭐였냐면 이건 장기금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연준이 이례적으로 금리를 많이 낮춘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황인데 일단 실업률과 물가를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지만 94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는 판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국채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요때처럼 금리가 바싹 오르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오다가 요때는 이제 금리를 낮출 때니까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촥 올라와요.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좀 놀랍니다. 이제 채권 시장이 거의 이걸 전제로 하고 움직이잖아요. 94년쯤 되면 그러니까 요때는 몰랐죠. 여기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지. 그럼 계속 올라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리고 폴 볼커가 80년대에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잡아놓은 물가가 겨우 10년 만에 다시금 뜬다는 그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를 올립니다. 이때만 해도 이때 지금처럼 뭐 베이비 스텝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 베이비 스텝이라는 게 0.25%씩 그러니까 한 번 올릴 때 0.25%.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올리면 또 얼마를 올리냐가 또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인상을 하면 0.25 올라가는 거구나. 25bp 올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베이비 스텝이라는 룰을 이제 그리스펀이 만든 거고 이 나중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상을 하면 또 얼마나 할지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25 이렇게 잘 안 합니다. 1년 동안에 여기서부터 이게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1일이거든요. 이게 1년입니다. 1년 동안 연준 정책 금리가 3%에서 거의 5.5%. 거의 이게 옆으로 선으로 그어놔서 그렇지 50bp 올린 게 0.5% 올린 게 3번이고요. 한 번은 75% 올립니다. 이거는 뭐 거의 채권 시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왜? 정책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채권 보유자들은 이제 우리 그냥 주식 떡락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올렸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힌트가 좀 나와버렸죠. 실제로 물가도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물가도 잡았는데 인플레이션 한 것만큼 인플레이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가 잡아서 좋은 건가 했더니 성장률을 잡고 아무것도 그냥 초과상관 다 태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94년도에 여러분 혹시 그 남미 이야기하면 꼭 얘기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양털깎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털깎기라는 게 이제 이제 양을 키워가지고 이제 한 번씩은 이렇게 털을 깎는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키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남미에서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물가를 잡고 좋아서 이제 금리를 낮췄더니 그 돈들이 다 이제 성장이 더 기대되는 뭐 다른 시장으로 갔는데 그 중에 또 상당히 또 남미, 멕시코 이런 데 많이 갔는데 94년에 이렇게 금리를 폭력적으로 올려버리니까 나갔던 돈들이 일거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달러들이 다 귀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뭐 멕시코나 이런 데는 돈이 들어와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투자해 놨는데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쫄딱 망하는 거죠. 그래서 94년 데킬라 위기, 멕시코 하면 데킬라니까요. 그 데킬라 위기가 있었고 그게 결국에 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결국에 또 아시아 약한 고리, 뭐 태국 이런 데를 이제 폐그제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 약한 고리를 두드리면서 결국 그게 깨지죠. 그게 우리를 아프게 했던 97년 동아시아 또 외환위기까지 가는 그런 여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연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자라가 먼저구나. 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80년대 때 하이퍼까지 아니면 물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물가 높여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좀 돌아올 만 하니까 다시 너무 놀란 마음에 채권 시장 움직임 보고 너무 호들갑 떨었더니 그 대가가 너무 컸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제 좀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금 사실 인플레가 아니라고 말하기 민망한 정도로 좀 많이 오르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그 목재 가격 작년 3월에 비해서 지금 오늘 새벽 기준으로 뭐 530% 나가 있고요. 뭐 옥수수, 콩 뭐 이런 것들 뭐 거의 장난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에 뭐 날씨가 좀 추워진다던가 해서 또 흉작이라도 좀 크게 한번 들면 진짜 먹는 거 가격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연준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작년에 워낙 낮았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급 쪽이 그러니까 수요가 확 늘었기보다는 뭐 공급이 뭔가 이런저런 그 팬데믹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돌리니까 잘 안 돼서 뭐 그런 거다.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94년에 물가 별로 안 올라가고 있었고 고용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더니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물가가 실제로는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를 것 같다는 그 우려 때문에 움직였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진짜 오르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그때서나 움직일 것이고 그래도 실업률이 높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게 94년의 교훈 때문이 아닌가.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시장은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준은 최근에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아요. 인플레가 있고 디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인플레가 와도 힘들어요.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인플레가 싸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인플레가 우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디플레도 있고 그러면 다 생각을 해보자면 둘 다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다면 인플레를 잡지 못했을 때 위험, 디플레를 막지 못했을 때 위험을 계산해 봤을 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플레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와 방법과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실제 어느 정도 온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고 무기가 있는데 디플레는 지금 사실 디플레 우려가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만연해 있지만 이렇다 할 정책이 효과 있는 정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일본과 유럽이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무섭냐? 디플레가 무섭다. 그러면 차라리 인플레 무서워 디플레 가는 것보다 인플레를 잠깐 의도적으로라도 눈을 감아서라도 디플레는 막아야 된다. 디플레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옐런이 발언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영상 하나 짧게 찍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쨌든 금리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성장률이 뭐 연율로 8%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뭐 영원히 뭐 긴축 안 한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만 지금 연준이 과거의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그 대응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때와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고 좀 무가치했던 고통들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물론 긴축 얘기가 발언이 나오고 하면 일단은 무조건 흔들립니다. 다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상이 현실이 되면 일단 흔들려요. 그런 다음에 실제 긴축이 들어갔을 때 시장이 좀 오히려 적응을 하는 모습을 가려면 연준이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금리의 기억자만 봐도 호들갑을 떠는 건 다 옛날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인 거고 다행히 연준도 옛날에 아픈 기억에서 고민을 해서 새로이 통화 정책에 대한 룰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